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최근 시장이 좀 변동성으로 좀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변동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어, 투자자들이 많은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더 많잖아요. 특히 지금 같을 때가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을 때 너무 뭐 경제 방송을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보유한 종목들이 크게 문제 없으면 좀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싶어도 어떤 결론 뭐라고 할까 결정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매수 포지션으로 가야 될지 비중을 좀 줄여야 될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결론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월 넘어서 이제 비중을 확대를 좀 계속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장 간략한 어떤 시장 이야기가 너무 최근처럼 이렇게 머리 아플 때 저희는 환율도 가끔은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짧게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최근 시장 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준의 어떤 테이퍼링 이야기, 뭐 금리를 뭐 세 번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확실히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흔히 주가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로 EPS 곱하기 PER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EPS라고 하면 뭐 실적일 것이고 PER이라고 하면 최근에로 들어본다면 어떤 유동성일 것이잖아요. 근데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유동성은 이렇게 좋았죠. 그리고 실적도 충격을 받았지만 회복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가 작년 들어와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조금 고민들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고 실적은 증감률이 조금씩 약간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야기로는 이러다가 유동성을 긴축한다고 하니까 유동성이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적도 증감률로 봐서는 횡보 혹은 하락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2000 요때 20년도 실적이 이제 중하반기 정도 들어서 확 유동성과 함께 올라왔던 이런 모습과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또 하나 이야기는 물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물가가 현재 나오는 지수로는 물가가 높게 나오고 있긴 하죠. 확실히. 근데 경기를 볼 때 물가라든지 어떤 고용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이 물가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사실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가라는 부분은 이 조금이라도 어떤 완화가 된다라는 어떤 이런 모습이 나오면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은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실적 성장률들이 세게 기저효과로 나오면서 유동성과 함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실적 증감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과 유동성이 과거만큼 풍부하게 시장에 돌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대입한다면 완화되더라도 물가가 완화되더라도 경기 성장률이 좋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힘들 수 있겠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으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부터 시작한 상승이 있었고 2018년도부터 쭉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쭉 상승이 있었고, 올해가 아니죠, 2년 정도 상승 혹은 뭐 요 정도 상승 패턴이 있었고, 올해 다시 또 이렇게 갈 것인가,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 혹은 횡보로 갈까,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특히 시장이 횡보로 갈 수도 있겠다, 혹은 뭐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은 좀 애매한데 뭘까 이렇게 좀 고민될 때 저는 이제 가끔 환율을 좀 보는데요. 일단 과거 환율을 좀 이렇게 한번 보면, 과거 환율을 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좀 줄여서 볼까요? 환율을 놓고 보면, 이거 너무 길지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요 빨간색이 1200원 정도 되는 선이거든요. 저는 일단 환율을 중요한 숫자를 1200원과 1100원 정도를 봅니다. 그랬을 때 이거 설명을 들어보면은 1200원을, 여기 검정색이잖아요. 1200원을 넘어설 때는, 그때는 시장이 거의 막바지에, 그러니까 하락의 끝에 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IMF 때라든지 뭐 이렇게 크게 보면 리먼 사태 이렇게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 갔던 것들은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거는 코로나 때도 환율이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한국은 확실히 환율이 안정적이구나. 즉 확실히 선진국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환율로만 본다면. 그렇다면 환율은 이 박스권의 형태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1200원을 상단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100원 정도 오면, 이거 하나 지워보면, 어, 1100원 정도가 여기인데요. 제가, 요 110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00원 정도까지 이제 환율이 와버리면 그때는 어, 확실히 물량을 확 줄이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어,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위에가 코스피 지수의 주간 차트고요. 아래는 달러 원 환율,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 주간 차트로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1200원대 빨간색을 걷고 여기에 1100원대 선을 걷거든요. 그랬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와 환율이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 논리라든지 이론들은 다들 아실 거고, 그 이야기는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할 때, 일단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란 것 자체가 지수처럼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스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습으로 상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의미 있게 볼 거는 1200원을 넘는 구간들, 여기 선택해 볼게요. 1200원 언저리들을 이렇게 해보면 1200원을 넘는 뭐 요 언저리들, 뭐 요렇게 최근 이렇게 해보면 요때가 항상 시장에서 바닥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는 뭐 누구나 아는 코로나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렇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은데
어, 한국 지수가 환율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매우 어려운 이런 한국 그 산업 구조상 이 환율이 지금 1,200원 정도가 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2,900 정도이긴 한데 지금 정도라면 매도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환율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환하는 쪽의 친구분들 그러니까 선후배들 뭐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그분들은 지금 달러를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시기라고 하면 이런 시기잖아요. 이런 구간 때 그 돈으로 지수에 베팅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환율하는 분들은. 지금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 한참 나왔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약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들이. 근데 언제나 환율이란 것과 뭐 지수라는 것은 심리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항상 오버슈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버슈팅에 놀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바닥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에서 판다가 아니라 뭐 대충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식으로 오버슈팅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비중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 환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 보유 종목 중에 세 종목을 오늘도 비중을 확대했는데 저희가 코덱스 200을 1차 매수를 요때 했잖아요. 요때 잘 안 보이겠지만 요때 했는데 거의 위치가 같아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만약에 요때 매수를 안 했다면 오늘 코덱스 200을 뭐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1차 매수했던 금액과 거의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 정도이지 지금은 의미 있게 비중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되는 근데 만약에 내 종목들이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지수 ETF 코덱스 200 같은 지수 ETF에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계속 사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환율이 일시적으로 1,200원에서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려온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때 항상 시장에서는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힌트 삼아 저희는 마음의 위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겁먹지 말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아주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시장을 완전히 깨부시는 이런 하락이 나오기는 물가만 보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있다. 현재 방송에서든 어떤 뉴스에서든 경기가 좋거든요. 좋아지고 있고 증감률이 둔화되는 거지 절대 숫자 자체는 좋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라는 것 그래서 물가가 조금 완화된다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실적을 가진 성장주들이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올해 내내 어떤 노이즈를 만들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긴축에 대한 노이즈가 올해 내내 깔릴 거기 때문에 추세 상승,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낮은 가격대는 특히 환율이 1,200원 근처에 올 때는 시장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덱스 200도 담을 생각이 있고 더 한다면 그리고 보유 종목도 좋은 회사인데 시장과 함께 쓸려 내려왔다면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짧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